프랜차이즈 속으로 이제 들어가나 동네 속으로 들어가나 이제 저번에도 언급드렸듯이 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격 갖다가 얘기하고 막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막 좀 잘 꾸미는 사람들은 좀 제가 보기엔 깐깐해 보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머리에 대해서 좀 깐깐하긴 한데 막 그 사람들 내 머리 그만 잘라 막 이러고 이런 사람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기 예 그만 자르라고 막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을 진상으로 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VIP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VIP는 이런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VIP인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용을 제가 14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상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한 대기업에 클레임을 거는 손님을 만족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VIP로 돌아올 확률이 많다고 해요. 말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를 들어달라는 사람들은 그걸 들어주게 되면은 충성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말을 계속 들어주면.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미용이라는 게 우리 학문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부용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부용 예술.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디자이너는 그거를 수긍하고 손을 빌려줘서 거기에 합당한 머리를 해주는 거죠. 총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내 돈을 들여서 내 머리를 해줘 라고 했으면 당신은 해줘야지. 그렇죠. 해줘야죠. 안 해줬으면 화나지. 화나죠. 그게 진상일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이 소양 자체가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맘에 안 들면 다 진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말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머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디자이너의 감성을 자극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얼굴이 저는 이렇게 사각이고 저는 좀 곱슬머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캐주얼 좀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어떤 머리가 좀 잘 어울릴까요? 좀 어울리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 사람한테 잘 어울리게 해줘야 돼요. 제가 좀 불쌍했죠. 네. 뭔가 좀 잘해줘야. 변화를 시켜주고 싶어요. 그죠? 네. 이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상황 제안. 네. 안녕하세요. 뭐 제 머리 잘라주는 거예요? 자, 저요.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 잘 봐요. 잘 보이죠? 요대로 자르면 돼요. 1cm만 잘라요. 저 한 달 됐거든. 기분 어때요? 기분 안 좋아요. 가위로 확. 요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누가? 고객이. 둘 다.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저는 손님들과 이게 와요. 너무 와닿아요. 제가 연기를 네. 굉장히 잘하죠. 네. 처음이랑 두 번째랑 너무 틀려가지고. 그렇죠. 네,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용하는 사람들을 너무 얕보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할 거 없어서 고등학교 나와서 좀 놀던 애들 남자들 뭐 문신 몇 개 있고 그쵸. 여자애들 뭐 담배빵 뭐 몇 개 좀 있고 껌 좀 씹고 막 이런 애들 오다리로 걷고 뭐 이런 여자애들이 미용했다고 해서 막 그렇게 저평가하잖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미용한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적으로 저도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공부를 잘했으면 삼성 갔겠죠. 근데 그 중에서 손으로 하는 게 뭐 있을까? 손님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미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막 하고 싶진 않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파고 들어서 미용이라는 전문 분야에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어찌됐건 전문 분야에 들어가고 국가고시 자격증 땄으니까 전문이야.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왠지 사람들은 미용의 시선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아요. 이게 바로 그 원장님들이 복지를 제대로 안 챙겨줘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월급 조금 주고 오래 일 시키고 그렇잖아요. 잘 기술 안 알려주고 그 애들이 그러니까 지치죠. 저번에 그 뉴스 보니까 막 1인 시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어찌 보면 이 툴을 정하는데 매뉴얼을 정하는데 크루 단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6개월은 샴푸 바닥 쓰는 거. 그 다음에 1년이면은 샴푸하고 염색 바르고 와인딩 하는 거. 1년 반이면 매직 땡기고 세팅 말고 열펌 하는 거. 2년째에 남자 커트 주고,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면 이제 뭐 승급시험 봐도 시험 올라가고 올라가고. 초급 얼마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너는 기술을 배우는데 기술을 배우면 돈을 받는 게 원래 입장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저 기술 좀 알려주세요 하고 왔으면 그래 와. 근데 원장 입장에서는
밥 먹여주지. 그쵸. 그쵸. 그다음 월급 주지. 네. 기술 알려주지. 네. 상전이네.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알려주고. 조금씩의 입장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미용계의 새싹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원장들이 좀 베푸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턴 그 친구들도 너무 브랜드 샵을 자기가 크려면 가야겠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청담에서 일했던 사람이 동네? 안양 와서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요. 퀄리티가 쭉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쭉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와요. 그러면 청담에 우후죽순 미용실, 그러니까 인원들이 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위 1%는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건 고객의 마음속에 상위 1%의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와, 되게 멋진 말이네요. 아마 김재민이라는 사람이 상위 1%에 있는 손님이 한 1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요? 1000명이나 있으면. 안 그래요? 그쵸. 예.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미용사는 김재민이야. 최고. 이러면 되는 거야. 제가 미용 시작했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 처음에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을.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나 잘 해드세요. 예, 그게 맞아. 어문 막 멀리서 오는 사람들 해주지 말고 지역구나 평정하시는 게 그게 바로 준호예요. 준호는 지역구에 한 200m 사이에 준호 1, 준호 2, 준호 3, 준호 4 막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두는 지경으로 82개나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지역구가? 명동에 가니까 4개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되니까. 그렇잖아요. 잘 되니까 옆에다 바로 하나 더 내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막 박준이나 뭐 다른 박승철 같은 데 보면 안양, 서울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이제 간판 늘리게 급급한 거죠. 네. 그냥 개체수만. 그렇죠. 늘리고. 개체수만 늘리게. 그러니까 다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보면 진상은 오히려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진상이에요. 그냥 딱 가만히 있다가 가는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시 또 재연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떤 머리 하시려고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진상이라고요. 아니 내가 널 언제 봤는데 너를 뭘 어떻게 알아서 해주니? 이런 마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너 무슨 일 하는데? 직업도 몰라. 맞잖아요. 이 사람이 머리를 묶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머리를 짧게 하고 싶었어. 왜? 이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알아서 해달라고 했어. 그럼 제가 갖다 그냥 확 잘랐어요. 적어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패턴들을 알려주고 나서 뭐 어울리게 해달라 알아서 해달라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네 돈 내는데 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맞잖아요. 에? 뭔가 줘야지. 그거에. 소스를. 예. 이게 진상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엄청 써. 댓글. 얼마짜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고. 그럼 나는 그냥 알아서 해준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진상이라 진상이라고 생각해. 생각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어디 가서 믿고 맡겼겠지. 근데 자꾸 내 맘에 안 들게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서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해봤더니 여기를 이렇게 해줘서 난 너무 싫었다.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는 여기를 이렇게 안 하게 해달라고 말해야지. 제 손님 같은 경우에는요. 모질이 틀리니까 똑같은 노트로 말아도 이쪽은 금방 풀린대요. 그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말아도 이쪽이 금방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작은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거를 그랬어요? 네? 해줬더니 밸런스가 맞아. 그래서 다음에 왔더니 여기는 이렇게 했더니 좋았어요 라고 해서 제가 고객란에 기입을 해놨죠. 이 손님은 한쪽이 늘어지니까 하나 작은 걸로 말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우리끼리만 아는 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럼 이 사람이 단 데 가서 또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런 손님이 이제 평생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자기의 안에 있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라던가 받고 싶은 이미지를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우리가 그걸 다 듣고 풀어서 해주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20 얼마짜리 머리인데 이거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 머리는 내내 거울만. 막 그다음에 지금은 인턴이 와서 하고 있지. 얘는 언제 와? 얘 어디 갔어? 또 놀고 있네? 이런 거 막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웃기시면 크게 웃으셔도 돼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무조건 베이스에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나를 잘 표현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미용사는 가족의 머리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님이 제 동생이라고 생각해주면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솔직히 더 섬세하게 잘라주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상은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정말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디자이너가 너무 좀 웃는 낯이었으면 좋겠어요. 딱 처음에 올 때. 그렇죠. 응. 근데 막 디자이너가 막 뭔가 막 그런 거 좀 도도해야 된다는 이미지? 기술자니까 뭔가 전문성을 요하는, 난 그런 건 싫어요. 그런 거는 가위 잡아서 머리 자르다 보면은 다 나오게 돼 있고 손님들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미용실 가보면 되게 말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아, 저도 말이 많긴 해요. 근데 저는 파마를 말거나 뭐 염색을 바를 때 이럴 때 말을 하지, 이 커트를 자를 때 저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커트는 선이잖아요. 네. 정확히 딱딱 잘라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자신이 없는 겨. 어제 술 먹고 와가지고 손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막 다른 얘기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집중해줘야 될 포인트에는 딱 집중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공감대적인 얘기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상이 없겠죠. 솔직히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진상과 VI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나눈다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미용사들이 느꼈을 때 진상이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사람들이. 미용사들이 마음가짐을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해주고, 이제 손님들도 이제 미용사들한테 말할 때 이제 좀 좋은 낯으로 말해주면, 그렇게 말해주면 진상은 아예 이제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은 왜 도대체 비싼 돈을 주고 브랜드 샵에 가려고 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주제를 가졌었는데, 그거에 따른 결론은 저는 그거 같아요. 그냥 가격에 따라 디자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목욕탕을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목욕탕을 갈 때 이제 때밀이의 아줌마가 이제 가격이 딱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이제 때로 좀 비유를 해서 그렇긴 한데, 이제 때를 밀다 보면 그 너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아줌마가 나를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구나. 그럴 때 전 돈을 더 주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얹어주거든요. 이런 머리값도 이제 자기 정성을 이제 좀 그 동네나 이제 브랜드 샵이나 조금 더 쏟아주면은 그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도 내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막 그 어디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의 디자인과 정성과 그거를 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그 때밀이 표현 적용한 게 정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신할 때 이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쵸? 똑같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많이 해보니까 여기가 더 시원할 것이고, 또 이런 피부에는 살살해져,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쵸. 노하우죠. 노하우, 어찌 보면. 그렇다 보면 마찬가지로 미용실에서의 접목을 해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비유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감성과 풍부한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게 맞죠.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해서 다 잘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명확하게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브랜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브랜드의 직원들에게 그걸 하달하죠. 교육 강사를 써서라도 새로운 트렌드의 커트라던가 컬러라던가 퍼머라던가 이런 거를 자주자주 공부를 하죠. 그러면 일단 브랜드에 있는 직원들은 많은 걸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원장들은 많이 안 배운다? 그렇지 않아요. 원장들도 세미나 되게 많아요. 오히려 원장님들이 더 문 닫고 잘 가요. 화요일날마다 문 닫던데요? 예, 왜냐면 내 가게니까 문 닫고 갈 수 있어. 앞에다가 오늘 교육 있어서 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미용실 되게 많아요. 근데 뭐냐면 옛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약간 고지식한 것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못 받아들여요. 그건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 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걸 먼저 해봐요. 미용사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잘 안 해요. 두렵죠. 두렵죠. 왜냐면
손님한테 새로운 걸 시도하면 이게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데. 그래서 위에서 먼저 해보고 괜찮다라는 말들이 나왔을 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한 번에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선가 누가 하나 먼저 해봤어. 인기가 좋네? 요거 되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갑자기 유행처럼 확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브랜드 살롱을 우리가 선호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디자이너도 똑같이 브랜드에서 알려줬지만 자기가 센스가 없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미용실에 갔는데 프랜차이즈였는데 거기 이거 하던데 얘는 틀리네? 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건 거죠. 그런 것 때문이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이너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나한테 딱, 맞는. 네, 맞아요. 결론은 가격이고 브랜드고 다 동네고 떠나서 나한테 맞는 디자이너를 만나는 게 헤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참 뜻깊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머릿속에 콕콕 박히는 얘기들.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저는 저번 주보다 더 이번 방송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저번 주보다는. 저번 주는 질문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잡수리 엑스파일이 어찌 보면 제가 미용을 14년 했고 브랜드에서 교육을 강사를 한 5, 6년 했고 지금은 한 미용실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러한 것들을 많이 풀어내주셔야 저는 좀 우리 방송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용에 있어서에 대해서 헤어에 있어서의 뭔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드리고 싶고 미용사에 대한 입장을 저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주제 한번 투척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다음 주 꼭 방송해 주세요. 다음 주 주제는 내 머리 도대체 뭐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세요. 잡소리 엑스파일! 뭐해? 어떻게? 내 머리 도대체 뭐해? 뭐해? 잡소리 엑스파일! 지금까지 이거까지 가.